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이 에리 프롬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정리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그대 자신을 해방하라. 그리고 존재하라. 특검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린 이재용 부회장은 이 존재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이렇게 묻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질문도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행동, 진실과 허위, 양심과 결단, 신념과 회의 등의 틈바구니에서 늘 갈등을 하지요. 어쩌면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일 것 같습니다. 지금 대권을 얘기하시는 분들, 재벌 기업을 대물림 받겠다 하는 분들, 자신의 존재 가치 위에 더 큰 짐을 얹어놓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이 한 몸 불태우겠다. 몸을 불사르겠다. 다리를 불살라버렸다. 기업들 투자 고용에만 전념하게 해달라. 정말 이들이 생각하는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 오래전 늘 되풀이되어 오던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5년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 않을까요?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법원이 고심 끝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에 관한 내용을 들으셨을 건데 삼성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고 이재용 부회장도 얼굴에 옅은 미소가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특검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저한테는 예스냐 노냐 이거 안 물으실 거죠, 그죠?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희연 판사가 18시간의 장고 끝에 영장 기각을 내렸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번에 영장 기각은 그간 특검 수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에 비춰본다면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절하지 않다. 특히 가장 큰 것이 삼성 관련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됐는데 그 발부된 이유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 삼성에 대한 합병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그러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영표 장관은 구속이 됐는데 그 윗선인 청와대 그리고 삼성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다. 일반인으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영장 접수는 결국은 같은 조희연 판사가 결정한 것인가요? 아마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아마 같은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방위적 삼성 로비의 결과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로비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변호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법률적 견해를 상당히 많이 이제 어필을 했겠죠. 뭐 예를 들면 자기는 피해자다. 그리고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보기에 어느 정도 그러한 정황도 인정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누리꾼들이 말입니다. 댓글 올리는 거 보면 야 조희연 판사 이 사람도 삼성 장학생 아니야?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뭐 우리 이용주 의원께서도 아시겠지만 검사 생활을 하셔서 이 삼성 장학생이라고 하는 게 사법부 내나 언론단체나 정부 안에서나 입법부 안에서나 늘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제 그런 이제 보도들이나 이제 의혹들을 많이 갖고 왔었죠. 그렇죠. 이제 그게 뭐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려 그러면 정말 이런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건데 우리 저 이용주 의원께서도 조희연 판사하고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시죠? 우리 저하고 뭐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 예, 대학도 같은 대학 나오셨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뭐 판결에 관해서는 깐깐하게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 좀 사소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서 본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그 동창생을 좀 이렇게 아끼시는 그런 건 뜻이가. 네. 자, 지금 그 통상 뇌물 사건은 말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검에서 이제 뭐 어련히 잘 판단했겠습니까만은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을 모두 다 조사한 이후에 신병 처리 즉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건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의 영장 뇌물 수수자로서 대통령이 지목돼 있어서 대통령 먼저 조사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점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부터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내용을 전후 문맥을 따져서 이게 영장이 청구가 됐어야 맞는데 그러지 못했다 했을 경우에 거기서 발생되는 증거의 부족이나 또는 영장 서류의 어떤 미비점은 판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피의자인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뭐 금전적인 경제적 이익을 준 거는 맞지만은 대가 관계가 아니다. 삼성 합병의 대가 관계가 아니라는 걸 주장을 했고 삼성 합병의 대가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안정범 정책수석의 말씀 자료, 이 언급은 되어 있으나 삼성 측에서는 박 대통령 나는 이재용 부회장 그런 말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 박 대통령 조사해 봤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려운 거였죠. 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번 특검의 영장 기각 뭐라 그럴까요? 이를 놓고 어떻게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으면 좀 갈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전체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영장 기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특검에서 이런 영장까지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조속히 박근혜 대통령을 추가 조사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거관계를 보완한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은 국민의당 이영주 의원과 함께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이영주 의원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이영주 의원께 대신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틀 전에 제가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박범계 의원 말씀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내용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기각된 거 보면 이거는 그냥 추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에 있는 법무팀 그리고 변호인들이 오직 그 결국을 잘 보고 뭐든가 핏점 허점을 찾아서 자꾸 주입하면서 말씀을 했겠죠, 판사에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태로서는 영장하기 어렵다. 대통령 조사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강력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검팀의 이 특검팀과 삼성의 이 법무팀들 간의 어떤 기싸움에서 1차전은 삼성의 법무팀의 뭐 판정 승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특검 내에서 계속 수사를 할 것 같고 SK에 대한 또 롯데에 대한 기업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특검의 수사 일정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로는 이제 향후 SK, 롯데, CJ 특히 이 세 그룹들이 대가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부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조사할 것이고 이번에는 그 조사 끝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 조사를 하고 일괄적으로 삼성 이재용에 대한 영장 재청구 그리고 SK, 롯데, CJ에 대한 각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등이 검토가 될 거로 봅니다. 재청구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에서는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재청구는 내부 회의 거쳐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조사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면은 그리고 대통령이 조사를 해 본다면은 또 부족했던 부분이 충분히 채워진다면은 당연히 영장 재청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삼성만 청구하지 않고 SK, 롯데, CJ 한다면은
대기업들 간 또 형평성 문제 그렇죠, 또다시 그렇죠. 논란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한번 마지막에 제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예. 이 뇌물죄 입증 안 되고 지금 이 부분 이제 대통령 탄핵 결정의 중요한 변수라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박범계 의원도 예. 그렇게 보셨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탄핵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 거로 보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네.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탄핵에 있어서는 이제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이제 법원의 내용을 본다면은 법리적으로 뇌물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대한 문제인 것이지 예. 대통령의 이 사안에 관련했다는 것, 삼성의 합병에 관련했다는 점에 있어서만은 법리적 논쟁을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네. 삼성에서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할 정도로 강력한 압박, 강요를 네.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법원이 인정한다면은 네. 삼성이 강요로 느낄 정도로 네. 청와대에서 즉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강요 억압을 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부각되는 거죠, 도리어.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제 청취자분 두 분이 지금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영주 의원님한테 직접 질문을 좀 해달라는 건데요. 4471번님이 이영주 의원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궁하시는 거 인상 깊게 봤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신문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네요. 뭐 증거관계로 물어보겠지만은 대통령은 예. 특검의 앞에 서서 각종의 증거를 놓고 본다면은 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7857번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라도 구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퇴임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정상적인 퇴임이든지 탄핵 결정에 따른 퇴임이든지 퇴임이 하고 난다면은 예.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뇌물죄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삼성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예. 다른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의 최종적인 책임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영장이 기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형사처벌 피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구속영장,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4590님이요. 의원님, 그럼 현재 대통령 조사 전에는 영장 재청구 어렵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또 해서 기각당하는 것부터는 적절치 않다고 보이는 것이고 예.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얻은 증거까지 포함해서 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해서 네. 사안을 보다 명백히 한 후에 재청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청취자분들이 글을 계속 올려주시는데 제가 좀 다른 질문이 또 중요한 게 있어서 내일 말입니다. 법원의 중요한 결정 또 있지 않습니까? 김기춘 그렇습니다. 전 실장하고 조윤선 장관 구속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가 예. 명백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이미 이 블랙리스트 관련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차관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속된 겁니다. 예. 그럼 그 여기 윗선에서 지시자가 누구냐? 예. 하고 지목된 사람이 조윤선 문체부 장관 그리고 예.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물론 예. 조윤선 장관은 네. 자기는 김기춘 장관의 비서실장이 지시받고 했다라고 하면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나는 김기장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다. 네.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조윤선 장관은 이미 위중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김기춘 실장, 조윤선 둘 다 영장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희연 판사는 삼성 특검 내용을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 영장 전담 부장 판사님은 성창호 판사라고 하거든요. 예. 이분이 백남기 농민 시신부검 영장 발부했을 때 논란에 휩쓸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다는 분들이 이번에도 역시 기각될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로는 네. 성 판사도 예. 성 판사도 보통 영장 심사하는 데서 그렇게 지금까지 무리한 결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내일도 적극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특히 예. 이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청문회 당시 조윤선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존재 답변 18번 계속 질문하면서 이제 일으켰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국정조사 때 조윤선 장관에게 그렇게 18번을 계속 물으셨을 때 조윤선 장관의
얼굴의 변화는 좀 느끼셨습니까? 심정의 변화? 그렇죠. 한 3번 정도 질문한 이후에는 네. 조윤선 장관이 흔들리는 것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보였기 때문에 네네. 속도를 높여가면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속전말로 좀 혼을 빼놔서 이게 방어막을 무너뜨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70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도 수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대 SK와 또 롯데에 대한 기업 압력 수사도 해야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가장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이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지금 중요성이 있는 수사부터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SK, 롯데, CJ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기춘의 영장에 대한 개불과 발부 여부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나머지 막차가 우병우 아니겠습니까? 우병우도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시간은 충분할까요? 우병우에 대한 수사를 전혀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우병우 수석을, 전 민정수석을 소환을 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 것이고, 밑에서는 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특검팀에 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병우 수사를 하려 그러면 특검팀에 있는 많은 검사분들이나 이 수사 하시는 분들이 팀을 이렇게 합쳐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러려 그러면 빨리 기업에 대한 수사라든지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을 지어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병우 수사가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우병우 수사는 지금 다른 팀이 이미 짜져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4878번님도 의원님 우병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강제 철거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준 용산 참사.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참사로 많은 희생과 또 고통이 따르고 있죠. 이 가족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 아직도 여전히 사회 문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산 철거민 대책위의 이충현 위원장 연결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충현입니다. 예. 우리 이충현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 아버지 이상님, 그러니까 부친이시죠, 그죠? 예. 부친을 잃기도 하고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까지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그 심정이 지금 어떠십니까? 그 모든 죄들이 저희 철거민들한테 뒤집어 씌워져서 저희는 저희가 불을 냈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모든 죄는 저희한테 뒤집어 씌워져서 네 분의 동료와 저희 아버지를 저희가 죽였다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감옥에 4년을 갇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당시에 근무지가 잘 아시겠지만 국제 빌딩이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시장 골목 안이죠. 그죠? 맞습니다. 시장 골목 안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항정살도 먹고 하던 그런 지역인데. 예. 그 화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억울한 죽음을 가족분들 가슴에 묵은 것도 모자라고. 개인적으로는 4년 감옥까지 가셨고, 우리 이충현 씨 혼자 가신 건 아니죠? 다른 분들도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예, 총 8분이. 그렇죠. 8분이 가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아직도 투옥된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저희가 그 용산 그 참사 일어난 지 8년 되는 날이죠. 그러죠. 예, 이제 4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5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이제 복역하셨던 분들은 다 이제 나오신 상황이고요. 예,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
다치셨던 분들이나 네. 유가족들 이런 분들은 13번째 수술 날짜를 받고 계시고 그 트라우마에 예.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물리적 내용보다 가슴이 한이 구속이 된 게 더 크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그때 서울경찰청장 하시던 분이 김석기 현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사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예. 박근혜 정권 들어서고 박근혜 정권이 공항공사 사장에다가 낙하산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저희한테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오히려 네. 용역들을 고용해서 저희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됐었거든요. 아니, 그게 아직까지도 예,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과하라 했다 그래서 공항관리공단으로 오셔라 그래서 갔더니 다른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고요? 언론에다가 사과하겠다 해서 저희가 찾아갔죠. 저희를 찾아오기라 해서 찾아간 건 아니지만 언론에다 사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과해라. 본인이 오질 않으니까 저희가 찾아갔죠. 예, 그런데 오히려 용역들을 고용해서 저희를 폭행하고 그렇군요. 그것도 모질라서 예. 고소를 한 게 어제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네. 예, 그게 다 무죄로 저희한테 죄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조차 판결했습니다. 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물지 않은 상처가 아직도 크게 있는데 사람들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왜 이춘영 씨나 용산 참사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 가족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용산 참사를 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는 흔히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비디오 가게를 하고 네. 그다음에 조그만 중국집을 하고 예. 그런 호프집을 하던 상인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재개발이라는 지역으로 그런 제도에 그런 구역으로 묶이면서 예. 그 지역은 정말 전쟁터보다도 더 무자비한 폭력들 네. 그런 것들이 횡행한 지역으로 변했고 네. 그렇게 지금 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네. 대책 없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부동산 경기가 조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규모 개발이 좀 많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잠시 안 보이다 뿐이지 예. 또다시 용산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서울이나 대도시 어느 곳에서는 또 다른 용산 참사가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서울시가 예,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용산을 기억하고 저희 용산을 진상규명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게 저희가 가는 방향이고 그래서 기억해달라는 거죠. 예, 서울시가 백서 만들었죠. 예, 서울시에서 백서를 만들어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울시도 국가기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신력을 가지고. 당연하죠. 그런 기관에서 저희의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반성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지잖아요. 예, 그런 의지에 대한 피력을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껏 아무도 어떤 곳에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렇게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제도나 법이 바뀌어야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이 해주시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해줘야 될 게 많은데 그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유가족분들에게 보상 문제 여쭤보는 것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은 건너뛰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용산 참사 이후에 철거민 대책 개선 말입니다. 이게 노력들이 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강제 철거에 대한 동절기 강제 철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은 매우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도적으로 국회나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매우 미비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책 개선 중에서 가장 노력이 필요한 대책 개선이 어떤 부분일까요? 권리금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일단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예. 그 가족의 모든 생계가 그 가게 하나에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개발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이 재정착 하시는 분들이 15%에서 20%도 안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착을 세입자들이나 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기획을 가지고 개발이 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매번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실은.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모레 퍼시픽도 본사가 거기 들어오고 있고, 예. 완전히 미군이 용산에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도시로 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던데, 우리 용산 참사의 철거민 분들 또 이런 희생자분들의 가족분들은 그런 올라가는 빌딩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번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제 내일이면 용산 참사 8주기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큰 희생을 치르고도 네. 저희 사회가 아직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뉴타운 개발이나 이런 공약을 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서로 나서셔서 이제 앞으로 용산 참사에 대한 제도 개선으로 그런 일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은 아직 예. 좀 못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강제 철거에 의해서 쫓겨나는 분들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분들이 없게 근본적으로 그런 제도 개선들을 좀 해주셨사 하는 마음입니다. 예,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가고 상가가 올라가면 노동조합 분양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사실 그 지역에 집을 줘도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예, 너무 비싸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임대주택이나 임시상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제 저희 같은 영세 상인들도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조합이라는 거 하는 분들은 또 지분을 갖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산 철거민 대책위의 이춘현 위원장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소현 인기 있죠? 2588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네, YTN 뉴스 FM 곽순희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YTN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